그러면 그 다음으로 예비고일 학부모님들이 이과생이라면 통합과 끝났어요. 자, 원과목 들어갑니다. 원과목 들어가는데 물화생지가 있어요. 물화생지가 있는데 자, 이제는 선택형이잖아요. 아이들이 과탐은 선택형인데 내가 두 과목을 선택할 수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는 이제 괜찮아요. 졸업하는데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잖아요. 두 과목을 선택해서 어차피 수능도 두 과목이니까. 그러게 되면 이제 먼저 예비고일 학생들이 이제 고1 때는 통합학을 하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선행 수업이라는 걸 아이들이 해야 되잖아요. 선행 수업 원 같은 경우 과학 선행 수업 한 애들 많이 있지 않나요? 과학은 빨리 저학년 때 선행을 해놔야지 나중에 문제만 풀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선행이 빨리 필요한 교과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반복을 해야 되니까. 고2 학생들 중에 화학을 배우는 고2 학생들 중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올라서 화학을 처음 한 학생들이 있죠. 있어요?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내 바보 같은 질문인데요. 몇 번 학원에 하고 처음 배우고 당연히 있겠죠? 상상 초월. 정말 화학을 선택했다는 건 이과를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근데도 그때까지도 선행을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고요? 말리고 싶은데도 이과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정말로 많아요. 생각보다. 의외로 많습니다. 원소기호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고2 때. 원장님, 이 원과목 예비고일 학생 통합과 끝난 원과목 어떤 식으로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원은 일단 먼저 봐야 될 거는 물리화학 중심의 그 선행을 갖다가 꼭 해줘야 돼요. 그렇죠. 물리화학은 중심으로. 그게 왜냐하면 생명지구학은 문제의 난이도가 어렵긴 하지만 암기가 그래도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외워놓으면 내용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없거든요. 문제의 예문이 어렵다든지 자료를 너무 어렵게 던져주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물리화학에서 연습을 많이 해놓으면 자료 해석하는 능력도 생겨요. 표나 그래프 자료가 나오면 그걸 분석하는 능력이 생겨요. 근데 물리화학이 안 돼 있는 친구들, 물리 맨 처음에 역학 들어가면 어렵다 그러거든요. 그걸 물리 포기해. 화학 1단원은 양적 관계라고 그랬죠. 어렵다고 던지면 전부 다 생지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암기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분석하는 능력이 하나도 안 길러진 거예요. 그 친구는. 그래서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똑같이 겪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과로 간다고 하면 물리화학 중심으로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둘 중에서 물리나 화학 중에서 내가 안 맞는 교과를 버리는 게 맞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나 아무래도 물리 쪽하고 나는 관계없는 과를 갈 거야. 예를 들어 화학이나 생명과학 쪽으로 계통에 관계되는 과를 가려고 자기가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물리 굳이 뭐 선택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때 가서 화생지 이렇게 선택을 하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를 몰라도 되는 건 아니에요. 알아야죠. 대학교 1학년 가면 무조건 배우는데. 그렇죠. 아니 그 편제표가 지금 현재 고3 수능보는 올해 수능 보는 학생들까지는 의무적으로 편제표가 3개 이상 고르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제 2개까지 이제 선택해서 하는데 이게 함정이에요. 되게 딱 내가 좋은 거 수능에서 볼 거 2개 딱 골라서만 하고 나머지는 사탐이라든지 생명 뭐 이과지만 쉬운 거. 진짜 잘 말씀하시네요. 진짜. 그렇게 하는데 그거 되게 이거 어떻게 보면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서울대, 고려대, 한양대 그 총장님들이 나와갖고 어떻게 공대로 오는 학생이 물리2를 한 번도 물리2를 이수를 안 한 거야. 그거 보는 거죠.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언급을 또 했었고, 그 다음에 교과를 간다든지 뭐 이러면 대부분 지금 아직도 그래도 수시 전형에는 학종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학종을 가려면 학종은 뭡니까? 전공 적합성입니다. 특히 남학생들은 이과 공대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과 공대예요. 공대 기계 전기 전자 컴공 빠지면 안 되는 과목이 뭡니까? 물리예요. 물리예요. 수능을 생지를 보도 뭐 그건 상관하지만 만약에 내가 전공 접합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학종을 생각한다면 선택하기엔 되게 편하게 보여. 2개만 딸랑하니까 쉬운 거 생지.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학종을 가려고 딱 하다 보면은 근데 공대 쪽을 가려고 하면은 물리 안 하면은 이거 안 돼요. 이제 그게 지금은 잘 모르거든요. 저학년 때는. 근데 이제 고3 때 이제 수시 원서를 쓰게 되면
만약에 두 과목을 갖다가 자기가 생지를 선택하잖아요. 쉽게 간다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수시에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을 거야. 아마 생명과학 과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보건. 응. 화학에 들어가는데도 못 가거든요. 이 친구는. 그렇죠. 그렇죠. 신소재. 응. 에너지.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예.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너무 좁아지는 거죠. 그렇죠. 물리화학을 안 해놓으면. 자체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는 적어도 하는 게 예. 적어도 화생지 쪽으로만 해놔도 네. 기계, 예. 전기전자, 예. 그 다음에 뭐 건축 예. 이런 쪽 빼고는 그래도 갈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길이 보이는데 만약에 물화생을 해놓으면 다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완전 스펙트럼이 달라지죠. 지원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자, 예비고일 학생들 통합과 끝나면 이제 물리화학을 그래도 기본적으로 선택해서 공부를 해놓으면 나중에 선택의 폭이 학과를 정하는데 선택의 폭이 크다. 그러면 원장님 물리 전공하셨으니까 물리는 지금 예비고일 학생들은 물리를 선행하려면 이렇게 선행을 해라. 화학은 이렇게 선행을 해라. 이거로 한마디씩 해주시고 정리해주시고 오늘 방송 끝나는 거로 그냥 한번 자, 물리는 이런 게 물리인데 너네들이 이렇게 공부하면 쉬울 거다라는 얘기를 좀 뭐 공부하는 방법이 쉬운 건 포기를 많이 네. 하니까 물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는 이제 물리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네. 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네. 힘을 연구했던 사람들 과학자들이 쭉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공부하다 보면 일상생활하고 자꾸 이렇게 비교되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문제를 정확하게 잘 안 읽어요. 우리 친구들이 보면 꼼꼼하게 체크를 하다 보면 뭐 마찰력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 그 반대 방향으로 표시를 하면 되는데 움직이는 동안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되니까 마찰력의 정의가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에요. 정의 자체가. 운동을 그러면 움직이려는 쪽을 반대쪽으로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이 정의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역학은. 대부분은. 그냥 단순히 계산하고 집어넣고 이런 것만 공식만 외우면 해결된다라는 단순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문제는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역학 공부할 때는 정의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그 정의를 갖다가 표현하는 방법이 표나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에 접목을 시켜보고 이 가로축과 세로축이 뭘 의미하니까 기울기는 뭘 나타내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연결을 시켜 나가면서 공부를 해주면 역학은 끝이거든. 그래서 물리는 역학이 반이에요. 전기하고 파동은 할 게 없어요. 아예 그냥 중학교 3학년 때까지의 그 전기는 끝이에요. 그렇죠. 네. 더 이상 안 나와요. 중3 거까지 배운 게 끝이에요. 그냥. 그리고 파동은 그냥 실험 위주예요. 실험 위주. 반사골절, 회절, 간섭이라는 실험 위주.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학의 그 덫을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자꾸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 하더라도 기본 개념 위주로 해서 차분히 용어 정리를 먼저 잘 해라. 그리고 나서 쉬운 문제부터 차분히 접근하면서 쉽게 대입을 한번 해봐라. 그게 안 되면 다시 또 원리로 돌아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점점 수준이 높아져야죠. 수준이. 그렇게 공부하면 절대 포기하지만 않으면 제가 보기엔 물리 던지는 친구들은 이렇게 계단 같은 거 있으면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못해서 떨어지는 친구들이거든요. 그거만 안 하면 돼요. 간단한 방법은 분당 펜자스로 알아.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아니 괜찮아. 김기한 원장님한테 물리 배워라. 괜찮아요. 화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학은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을 네. 드릴게요. 일단은 처음 하는 친구들이라면 이제 개념서 위주로 쉬운 문제를 하는 건 당연하고요. 네. 순서를 총 4단원 중에 2, 3, 1, 4 이런 식으로 2, 3, 1, 4. 예. 그러면 이제 원자, 분자, 몰, 그다음에 뭐 산과 염기, 괜찮다. 산화. 예. 순서적으로 약간 바꾸면 조금 더 접근성이 본인이 접근하기에 더 수월하고 조금 더 화학에 익숙해질 때쯤에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라. 저도 이제 뭐 커리큘럼 자체가 뭐 이렇게 나온 거라서 저희도 이제 수업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시험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처음 접하는 친구들이라면 그렇게 2, 3, 1, 4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네네. 아마 포기하는 비율은 많이 줄지 2, 않을까. 3, 1, 4. 예. 이거 좋다. 2, 3, 1, 4 단원을. 네. 예전에 원장님 옛날에 화학 1이고 화학 2인데 화 2를 먼저 공부해야 화원이 된다는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식이 화투에 더 많이 있었어요. 네, 있었죠. 그러니까 2, 3, 1, 4, 네. 2, 3, 1, 4. 화학은 2, 3, 1, 4 단원으로 시작을 해라. 네. 이거만 해도
되게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오늘 예비고1 학생들이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 그 다음에 통합과학, 그 다음에 이제 이과생이라면 원과목을 선택하고 선행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물리화학이 굉장히 무게가 있고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간단 명료하게 또 아주 엑기스만 뽑아서 전문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늦은 시간 또 이렇게 또 자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또 좀 예비고1, 그 다음에 예비고2 학생들에 대한 이제 고3은 이제 수능 잘 보면 되잖아요. 잘 볼 일만 나면 다 잘 봤으면 좋겠는데. 그죠. 고3은 지금 남은 기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예비고2, 이제 또 올라오는 또 예비고3, 올라오는 예비고2, 그 다음에 예비고1 학생들. 특히 이제 대입의 첫 단추를 꽂는 그 예비고1 학생들, 현 중3 학생들. 이 학생들이 이제 또 잘 단추를 꿰야 되니까. 중학교 때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절대 네. 포기하지 말고 네. 네, 차분히 해나가면 충분히 네. 괜찮다. 네.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또 전문가 선생님께서 또 응대해 주실 겁니다. 자, 오늘 과탐의 세계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